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신경 써줘야 될 게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아이들 학업, 그리고 친구 관계. 두 가지 큰 축으로 아이들이 고민을 시작할 건데요. 학업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계라는 게,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고, 혹은 사교육, 기타 등등 도움받을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친구 관계로 속을 끓이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참 어떻게 대처해 줄지 모르겠어요. 대인관계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일은 문제가 아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직장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학교에서도 온종일 친구들과 지내면서 그 안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내가 친구라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를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스킬을 기르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교육이 앞으로 흥할 것이다 라는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처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야. 누구와 부딪혔을 때는 미안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교육 학원이 미래에는 생길 거라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그만큼 기계와 소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시대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인관계 맺는 법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죠? 오늘은 메일로 들어온 사연을 통해서 친구 관계의 고민인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학년이 되는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허니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지내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5학년 말에 그 위축됨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 담임선생님께 상담 전화를 드렸습니다. 허니는 학교에서 굉장히 정적으로 있는 아이는 맞는데 성향이 순하고 착해서 그렇지 왕따는 아니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조잘조잘 얘기를 잘하는 아이가 아닌데 힘든지 저한테 요즘에 부쩍 친구 고민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 허니가 학교에서 그림만 혼자 그리고 있고 여자아이들 그룹에 끼지 못하는, 혼자 정적으로 있으면서 스스럼없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와 친구를 만났을 때 모습이 많이 다르고 친구들 앞에 있으면 엄청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조심하느라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느껴집니다. 허니가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기랑 잘 지냈었는데 점점 자기를 멀리하는 걸 몇 번 느껴봐서 거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점점 변하면서 싫어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집 앞 독서 논술 선생님이 심리를 공부하셔서 상담 받았는데 친구 고민이 별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 갑자기 허니가 우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내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다 얘기해줬는데 그게 왜 별거가 아니냐고 막 울더라고요. 선생님은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아이가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다. 그걸 풀어야 된다에 집중하고 계셔서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암튼 허니가 자기는 친구가 없고 같이 그림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춤도 같이 추고 내가 친구를 좋아하는 것만큼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줄 자기랑 비슷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에 어떤 친구가 있나 본데 그 애가 다른 친구 귀에 대고 다 들리는 귓속말로 허니 앞에서 허니 욕을 했다네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 액션도 못했던 일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친구 관계에서 벌써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고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같이 있으면 긴장합니다.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6학년 올라가는 친구의 고민입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아직 어린 친구인데 친구들과 부딪히면서 자기 안에 상처가 생기고 사람을 못 믿겠다라는 말을 벌써 하고 있다니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이 허니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허니는 담임선생님이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적인 아이일 뿐이에요. 그 분위기가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허니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친구들이 가까이 처음에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라는 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됐죠. 그 상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또 한 번 믿음이 깨지는 일이 생기죠. 자기는 친구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생기게 된 거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가정의 냉랭한 분위기가 힘듦을 더해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엄마를 믿고 엄마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울면서 표현하는 것, 자기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나빠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한테 접근해 줘야 될까요? 몇 가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엄마가 일단 허니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허니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허니가 지금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말한 선생님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죠. 아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집안의 부모님이 조금 냉랭한 분위기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에 밖에서 얻은 상처까지 양쪽에서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안이 냉랭한 분위기라면 엄마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엄마도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우리 허니를 도와줄 힘을 갖고 계신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과 밖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허니한테 힘을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아이가 마음의 안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덜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저 친구가 내 앞에서 내 뒷담을 하는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니까요. 부모님이 확실하게 아이 마음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힘들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친구 관계에 너무 몰입된 이야기만 하시는 것보다 전반적인 생활, 전반적인 학교, 또 그 외에 아이가 다른 관심 가질 것 만한 것에 관해서 확장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사춘기는 친구 관계에 몰입되어 있거든요. 친구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친구 관계에서 릴렉스 돼서 풀 수 있는 다른 거리들을 찾아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냉랭한 관계에 있더라도 너를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너는 분명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불안해서 친구 관계에서 좀 더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엄마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엄마보다 친구한테 의지해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힘들지만 너랑 나랑 서로 의지하면서 마음을 알아주면서 가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너가 친구라면 참 좋을 것 같아. 내가 내 딸이라서 참 좋아. 너 같은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곧 네 진가를 알아보는 친구가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이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지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불안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세요. 주변에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요. 각 학교별로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독서지도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요, 전문 상담 선생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허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면 외부 상담도 연계해 주시고요. 꾸준히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담임 선생님은 정적인 아이일 뿐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지만 친구 관계에서 지금 이 허니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선생님이 그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이 아이한테 상처가 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학기가 끝나잖아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끝났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아이를 지켜보신 그 기간이 있죠. 이 아이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은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를 지내면서 어떤 점이 개선했으면 좋겠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이제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도 홀가분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부탁을 드려보는 거죠. 저는 담임 선생님이랑 항상 상담을 할 때요,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집에서 행동하고 학교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엄마가 알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선생님한테 팁을 얻어서 알아야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을 내가 메꿔줄 수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상담을 연계해달라, 친구 관계에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은요, 학원 선생님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공부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아이들의 성향이 다 보입니다.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집합에 활동을 하는데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연습시켜 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하고 연극식으로 연습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한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내 앞에서 욕을 하는 것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 라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겉으로 연습하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직접 얘기해주면 좋겠어. 나한테 화난 점이 있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혹은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안 난다면 친구한테 편지를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마다 대처법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와 나눠보는 겁니다. 그게 아이의 사회성 스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지만 아이가 학교랑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들이 자꾸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떠나가게 만드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채워줄수록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아플 수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아이가 정말 나중에 커서까지도 그 부분이 안 채워져서 대인관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이 저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아이와 대화법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절친이잖아요. 절친까지 아니어도 대화가 좀 통하는 그런 친구를 원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세요.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파자마 파티를 해준다든지 둘이 같이 노래방에 가게 해준다든지 성향에 맞는 친구를 물색을 하는 거죠. 네가 주변에 만나고 있는 친구 중에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그 친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부모님과 연계해서 어울리게 하는 방법을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은 6학년 올라간 친구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개입하셔도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친구랑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나랑 성향이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워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친구와 어울려서 둘이서 둘만의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을지 엄마가 기꺼이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친구가 없다는 슬픔, 친구를 믿을 수 없다는 슬픔,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를 믿고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허니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상처를 치유하면서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메일까지 진솔하게 보내셨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면 아이와 소통해 나가면서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금 아이를 보고 있는 현 자원들, 지금 아이 주변에 있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가 그 아픔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너를 믿고 너의 가능성을 충분히 믿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엄마의 지속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단단한 사랑으로 조금 더 상처받아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아이로 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허니의 친구가 되어줄 아이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조금 더 아이가 단단하고 성숙해진다면 좋은 대인관계,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